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GC는 게임 산업의 미래가 될 것인가의 발표를 맡은 이두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다음과 같이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UGC라는 용어가 많은 분들한테 생소하다고 생각돼서요. 이를 먼저 한번 소개해 보는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UGC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게임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제가 경험한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포트나이트 UEFN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입문할 수 있는 또 유용한 팁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UGC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제가 이제 속한 벌스워크의 전략을 공유하고 이 UGC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세션에서 이제 궁금한 점들은 지금 입장하실 때 받은 브로셔의 QR코드 참고하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발표가 다 끝나면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언리얼 발표 행사에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언리얼 엔진을 가르치고 있는 이두구 교수입니다. 저는 또 이제 가상 세계에 또 다른 아이덴티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앞서 소개한 주식회사 벌스워크에서 창작자로 근무하고 있는 영어로 이두구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언리얼 행사에서 학생 교육이나 초급자를 위한 개발 강의에 대한 세션만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 올해는 이제 드디어 실제 산업에서 경험한 현업의 사례를 발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UGC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 산업을 분류하면은 보통 기준으로 많이 삼는 것이 이제 플랫폼입니다. PC, 콘솔, 모바일 이런 플랫폼이죠. 자, 오른쪽 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이제 게임백서에서 분류한 저희가 이제 자료를 가져왔고요. 오른쪽 아래는 최근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유주라는 회사의 게임 산업 리포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플랫폼별로 게임 산업을 분류하고 규모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분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올해 제가 이 유주 리포트를 봤더니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PC랑 게임 콘솔, 오른쪽 아래에 보면 PC 게임 콘솔에 국한된 리포트이긴 한데요. 이 게임 순위를 보면은 모든 플랫폼에서 1등을 포트나이트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PC 시장 보면은 2등이 로블록스입니다. 플스와 엑박은 이제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 리포트는 PC와 콘솔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산업에서의 이 자료는 없는데요. 모바일에서 그 사용자 지표 1위는 로블록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용자 지표를 보면은 자, 지금까지 이런 플랫폼별로 게임 순위를 매기는 게 과연 이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1등과 2등이 뭐 얼마나 변화시킬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작년에 포트나이트 이제 게임을 만들면서 계속 포트나이트 지표만 1년 내내 계속 관찰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포트나이트가 이제 오지라고 하는 시즌 컨텐츠를 선보였는데요. 이때 공식으로 월 방문자 수가 1억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제가 이제 가져온 비공식 통계인데요. 그 마지막 시즌 종료할 때 그 에미넴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동접이 1100만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접속자 너무 많아가지고 이 통계 수집에 실패한 수치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1500만 넘었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때는 이제 마지막 피크였고 월 평균을 보더라도 500만, 530만에서 600만, 580만 사이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수치가 어떤 규모의 수치일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팀에서 동접자를 한번 이렇게 쫙 합쳐봤더니 1등에서 50등 합친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1등과 2등이라는 수치는 그냥 압도적인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을 분류하는 전통적인 콘솔, PC, 모바일의 분류 방식이 이제 점점 붕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요즘 이제 포트나이트라든지 로블록스 같은 게임을 UGC 아니면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라는 용어로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들의 특징은요. 게임 안에서 사용자가 만든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게임이면 하나의 타이틀,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집중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인데 이것들은 이제 사용자 콘텐츠가 있다는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플랫폼별로 세로로 이렇게 버티컬하게 분류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런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아예 기존 방식에서 분리해서 따로 집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UGC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UGC라는 단어 자체는 라이브 게임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유저 제너레이트 콘텐츠,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게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콘텐츠라는 단어를 쓴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이미지는 제가 포트나이트 메인 화면을 그냥 캡처해서 붙인 겁니다. 딱 보시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넷플릭스 화면이 떠오르시죠? 예, 보시면은 이게 콘텐츠가 굉장히 많고요. 유저가 나는 포트나이트란 게임이 궁금해서 한번 딱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 나오면은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가두리 양식장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들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만든 게임 콘텐츠를 전시하는 이런 포털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게임 포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게임 포털은 예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제가 게임 개발을 시작한 2000년도에도 게임 포털이 있었죠. 근데 이 포털 개념이 조금 기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GC라는 콘텐츠, 이 게임이죠. 어떤 기존의 게임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게임 포털과 UGC 플랫폼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뭐 게임 포털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가장 이제 최근에 핫한 포털은 엑스박스 클라우드 포털 서비스죠. 자, 이것은 이제 구독제 방식으로 다양한 이제 트리플 A 게임들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서비스 포털 서비스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대작들을 그냥 이제 모아놨어요. 모아놨을 뿐 이 게임과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 포털에서는 플레이어, 뭐 아바타라는 걸 딱 이렇게 줘서 계정에 로그인하면 아바타가 있고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내가 플레이한 게임의 전적 이런 통계들을 관리하는 용도에 그치지 이 아바타가 게임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UGC는 다릅니다. UGC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부분 구독제 서비스인데 일단 무료예요. 무료인데 부분적으로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틀패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는 어떤 과금 방식이 아니고요. 이 플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내가 설정한 플레이어는 모든 게임에 다 들어가서 내가 직접 조종하는 개념입니다. 포털의 아바타랑은 다른 개념이죠. 자, 잠시 예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개발자의 계정인데요. PC 스틱이라는 포트나이트 유명 캐릭터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지금 스크롤해도 끝이 없죠. 의상부터 해가지고 액세서리, 그 다음에 뭐 탈 것이라든지 효과, 그 다음에 춤추는 것들, 이모트라든지. 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플레이어에 귀속된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하나의 게임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 포털 안에 있는 모든 게임에서 공용으로 사용된다. 이런 것이 UGC 포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용자가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소규모의 인디 게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적인 측면에서는요. 인디 게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 이제 그 행사의 주제인 언리얼 엔진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소규모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픽부터 프로그래밍까지 모든 거를 다 직접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다 만든 게 끝이 아니라 플랫폼마다 또 빌드를 해서 퍼블리싱을 등록해서 퍼블리싱을 해야 되고요. 퍼블리싱만 하면 다가 아니죠. 홍보 전략도 세워야 되고 유료화 전략, 어떻게 이제 뭐 부분 유료를 할지, 아이템 어떻게 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 가지고 일일이 다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UGC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플레이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리소스가 바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 리소스를 투입을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에셋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래픽 디자이너가 없어도
웬만한 레벨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리고 가장 차이를 느꼈던 부분이 퍼블리싱인데요. 이 퍼블리싱은 진짜 진정하게 원클릭 퍼블리싱이란 말이 정말 맞을 정도로 모든 플랫폼, 아까 보여드렸던 뭐 플레이스테이션, PC, 뭐 닌텐도 이런 모든 플랫폼에 그냥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퍼블리싱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익 정산 방식이 내가 이렇게 직접 유저들한테 돈을 걷는 방식이 아니라 포털이 걷고 분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순수하게 게임만 집중해가지고 유저들만 끌어모으면 됩니다. 그럼 포털이 알아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유료화 같은 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차이점이라고 봤을 때는 인디게임은 아무래도 직접 다 만들다 보니까 소규모라도 나름 이제 깊이 있는 게임 제작이 가능하지만은 UGC는 포탈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간단한 게임 위주로 제작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발한 섬 프로타입 영상인데요. 네, 그냥 프로그래머 2명이서 그래픽 디자인 없이 기본 제공되는 에셋과 룸앤 렌더링만 가지고 이렇게 플랫폼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내가 인디게임으로 만들었다면은 정말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여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자, 아까 이제 제가 규모가 작은 게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하이퍼 캐주얼 게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어느 지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게임들을 가지고 이제 그 플레이 수 모집을 이제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 캐주얼 게임과 UGC 게임은 어느 정도의 이제 비슷한 그 어떤 게임성이라든지 스타일들이 공유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이퍼 캐주얼류의 게임들은 일단은 인게임 광고 같은 것들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게임 계획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UGC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 간의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혼자 가볍게 하는 게임이라면은 UGC 게임은 포트나이트가 주로 이제 그 점령하고 있는 PC와 콘솔 플랫폼에서 조금 이미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고인물이라고 하는 이제 진성 유저들이 이미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 기획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이제 박스 PVP라고 하는 장르인데요. 이제 포트나이트의 특징 메카닉인 빌드, 빌드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좁은 공간에 가둬가지고 이 빌드 시스템을 연습하는 이런 게임인데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포트나이트 UGC를 소개하면서 게임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게임이 왜 도대체 인기가 많은지 여러분들도 이거 굉장히 어지럽죠. 이게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하고요. 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직접 작년에 경험했던 스토리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에픽게임즈 코리아와 함께 시작해요 UEFN 그 방송을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라고 뭐 예전부터 포트나이트를 하고 UEFN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 생겼던 거니까. 네. 그래도 이제 방송을 찍어야 되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 시작해요 시리즈는 제가 그 전에도 많이 이제 찍어봤는데 작년에는 정말 NG가 많이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촬영하시는 분들 힘들고 저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 방송 찍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에픽게임즈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창작자 생태계 2.0을 그 해 GDC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상 수익을 이제 도표를 공개를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탑 5가 10 밀리언 US 달러입니다. 즉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5등 안에 들면은 월 10억씩 번다는 얘기예요. 창작자가. 예. 근데 사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처음 봤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블록버스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제가 흔히 이제 뭐 많이 봤던 것들이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모드 게임 있잖아요. 유즈맵 같은 것들,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같은 거를 만드는데 이걸 잘 만들면 월 10억을 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커뮤니티에서 그냥 무료로 배포됐던 게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너무 놀라웠고요. 그다음에 포트나이트 생태계 전략 자체가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 예상 수익금이 나오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역산하면은 총액이 나오잖아요. 총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6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40%를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번 수익의 40%를 창작자 생태계에 분배를 하는데 여기에 에픽게임즈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도 창작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게임 개발사라고 해서 뭔가 나한테 더 이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너도 창작자고 나도 창작자고 누가 더 유저를 많이 확보하는지 경쟁합시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공평하게 40%를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표를 보면은 에픽게임즈 게임 비율이 사용자 비율이 좀 계속 달라지긴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65대 3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역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전체 규모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시장 자체는 거의 한 2.5조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개발사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한을 내려놓고 너네들한테 주겠다. 좀 이해가 안 겠지만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고요.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긴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UEFN에 맞는 개발자 유형이 기존에 뭐 경력이 오래된 게임 개발자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언리얼 엔진 경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저랑 같이 작업한 친구도 그 전까지 언리얼 엔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아주 잘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의 뭐 객체 지향 개념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독특한 점이 오히려 이제 기존 게임 제작에 대한 어떤 관성이 있으면은 여기에 오히려 방해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한 가지 스킬보다는 게임 구성의 디테일, 왜냐하면 작은 게임인데 이 작은 콘텐츠 안에서 디테일을 굉장히 크게 추구를 해야 되고 레벨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올해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피지컬이 뛰어나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침 이제 제 주위에 하이퍼 캐주얼 게임 제작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쉬고 있는 졸업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권유를 해서 여기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첫 번째 시도인데요. 비치 데스런이라고 하는 데스런이라는 이 장르를 장애물 통과하는 장르를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맘때쯤 만들어서 여름이잖아요. 여름 방학을 이제 겨냥해가지고 시원한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플랫포머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쉽게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는데 오래 지속되진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몇 가지 실패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때 당시만 해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인디게임 제작하는 느낌으로 게임을 기획하고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플레이 위주의 동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피처드가 돼서 막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빠져 죽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좀 많이 이제 환경이 다르구나. 우리 무조건 멀티플레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유저층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좀 뭐 슬라이딩이라든지 좀 어려운 이제 플랫포머 레벨을 배치했는데 이거를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굉장히 정말 다양한 화살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보통은 이런 이제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이런 유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전시회에 나간다던가 뭐 FGT를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그럴 시간도 없었고 일단은 런칭을 했어요. 런칭을 했고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럼 저희도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수정 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수정을 해서 퍼블리싱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클릭에 퍼블리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30분 정도 뒤에, 빠르면 30분 뒤에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UGC 게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시도를 해본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온리업이라고 하는 인디게임, 유명한 인디게임 모티브를 딴 이제 오비 장르, 이제 플랫포머 장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포트나이트 이 생태계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뭐 좀 인디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나 보다 해서 저희도 유명한 인디게임 방공호에 살아남는 60초 게임을 한번 이제 제목만 이렇게 달고 내용 자체는 아예 틀립니다. 그냥 60초를 주고 일단 무기를 파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싸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뭐 선택지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그런 이제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이제 60초 동안 랜덤하게 최대한 많은 무기들을 스폰시키고 60초가 지나면은 이제 다 파괴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벌스로 구현을 해야 됐는데 이때 이제 벌스를 사용하면서 좀 나름의 노하우들을 많이 익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특수한 설정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못 받고 버그만 계속 발생해서 결국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벌스와 UEFN 사용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쌓았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저희가 생각을 좀 바꾼 게 나만의 어떤 독특한 게임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이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커뮤니티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흔히 메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연습방이라는 메타, 연습섬이라는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요. 그 메타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고 이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좀 힘을 썼습니다. 자아를 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마이너한 장르에서부터 한번 경험을 쌓기 시작했는데 건게임 장르는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이제 빌드 시스템이 없이 순수한 이제 에임 능력으로 좀 넓은 공간에 싸우는 이런 이제 게임인데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크게 흥행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플랫포머 게임들과 다르게 이 슈터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UEFN 커뮤니티에 흔히 말하는 이제 히어로, 슈퍼파워라고 하는 새로운 메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벌스를 활용해 가지고 기존의 포트나이트 플레이어가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추가해 주는 그런 기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플레이어한테 특수한 패시브 스킬을 부여해서 기존 이제 기능에 좀 식상한 이제 기존 유저들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이게 등장을 해서 좀 인기를 많이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벌스를 이것저것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이거 바로 적용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존에 만든 건게임 맵에다가 이렇게 특수 스킬들을 부여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름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이제 초기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추석 명절에 저는 이제 집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게임에 떡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지표가 확 올라가고 있고 한때 최고 피크 때 창작자 순위 11위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새벽에 왜냐하면 피크 타임이 새벽 3시거든요.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깃발이 업데이트 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2명이서 3주 개발하고 동접을 7,000원 찍었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흔한 일은 아니죠. 이런 이제 성과를 거뒀고요. 저희가 좀 자신감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흔히 창작자 순위들이 이렇게 비공식 사이트에 나오는데 10위까지가 굉장히 지표가 높아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나름 내부에서는 축구 팬들이 많이 쓰는 이제 신계, 인간계 이렇게 분류했어요. 11위부터는 인간계고요. 10위까지는 신계입니다. 신계에 진입해 봅시다. 메시가 돼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달성하려면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전문 연습방 이 장르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 포트나이트도 아직 많이 안 해봤는데 라고 했겠지만은 이미 저희가 한 3, 4개월 동안 이렇게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슈터 게임도 하나 만들어 보고. 그래서 3주 동안 아까 설명드린 박스 PVP 장르를 좀 저희가 이제 파서 여기에다가 특수 어빌리티를 조합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변형시킨 장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름 마케팅 전략도 세웠는데요. 할로윈 시즌이었어요. 그때 추석 지나고 할로윈 시즌이어 가지고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요 마이클 마이어스라는 이제 IP를 상점을 판매할 거다라고 예고가 떠서 이 사람 썸네일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제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고요. 지금 포트나이트 UGC에서 꽤 많이 보여지는 구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이렇게 만들고 났는데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좀 강점을 뒀던 게 기존에 흥행하던 분들은 진짜 포트나이트 초창기 때부터 UEFN이 있기 전에 인게임 내에서 맵을 만들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스나 이런 것들이나 언리얼 엔진도 잘 이렇게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그렇게 이렇게 좀 특징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하고 벌스를 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기존의 창작자들이 못하는 정말 재밌는 기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어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스킬을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리프트 메이즈라는 스킬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그 참가를 하면은요. 보통 이제 자신만의 강화된 스킬, 뭐 방어력이 높다던가 공격력이 높다던가 아니면은 뭐 폭풍에서 살아남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패시브 스킬을 받는데 이거는 패시브 스킬이 없어요. 대신에 죽으면은 한 번 더 살아납니다. 다만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목숨을 한 번 더 부여받을 때 자신을 죽인 플레이어랑 같이 그 1대1 전용 공간으로 끌고 가서 같이 이렇게 1대1 대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죽은 사람들은 이제 관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1대1 대전 자체도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됐고, 뭐 흔히 이제 비교하면은 뭐 롤의 이제 모데카이저 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빌리티들이 조금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런칭하자마자 바로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막 100만 명씩 유저가 들어왔고 톱 10 진입을 올라가서 톱 2까지 상승했습니다. 2등까지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박스 PVP 자체가 이제 연습방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메이저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보조 스킬, 슈퍼파워 스킬을 통해 가지고 잠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타임 1위 장르가 데스매치라고 있어요. 데스매치가 있는데 여기 밀려 가지고 여기를 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0월 25일에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썸네일로 걸었던 아까 말한 이제 그 마이클 마이어스 이제 할로윈 이 아이템이 이날 상점에 풀리게 됐습니다. IP의 힘을 받은 거죠. 보통 UEFN은 새벽 3시가 피크고요. 계속 지표가 내려가요. 사용자 지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전 12시까지 계속 점점 줄어들고 한국 시간 오후 3시, 4시 때 사람이 제일 적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지표 보시면은 이제 오전 9시에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역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주행을 하면서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작자 순위가 에픽 다음에 이드구라는 그 창작자가 순위를 찍었고요. 호드러시 같은 에픽의 공식 맵도 제치는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시 한 달 만에 이제 거둔 성적인데요. 뭐 1등을 차지했고요. 뭐 최고 동접은 한 5만 5천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누적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정말 2명이서 3주 동안 만들었다는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걸 그래서 얼마 벌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회사 일로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앞서 설명했던 이 크리에이터 연간 예상 수익금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나오는지. 진짜 나옵니다. 5등 안에 들면은 월 10억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무래도 입문자를 위한 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또 이제 기술적인 세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벌스 언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테고 이거 개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분위기를 올렸으니까 실질적인 팁만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벌스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메타버스의 벌스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가상 세계 사용자들이 다 들어오는 이제 기본 멀티플레이어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
대규모 플레이어 관리가 가능한 그 오류가 없는 엄격한 언어, 신뢰성 있는 언어, 뭐 이런 이제 이 그 문구는 에픽의 홍보 문구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냥 직접 경험한 제 소감을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벌스 홈페이지에 가면은 딱 이 설명이 하나 들어옵니다. Everything in Verse is an expression and has a result. 예, 모든 것은 표현식으로 구성되고요. 표현식은 항상 결과값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표현식이라는 거는 코드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C나 C++, C# 같은 언어를 쓰면은 결과값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 뭐 함수 리턴 값을 선언한다든 이런 것들 통해서 받는 거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실행 구문 하나하나가 다 결과값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언어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예제를 잠시만요. 제가 잘못 넘겼네요. 네, 간단하게 예제를 이렇게 드리면은 이제 안전한 실패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if문 안에 지금 두 번째 보면은요, 마이어리 비어있는 배열에 지금 0번 인덱스로 접근했어요. 그러면은 C나 C++는 당연히 크래시가 나겠죠. 네, 오류가 익셉션이 발생하거나. 근데 여기서는 안전하게 실패를 해줍니다. 안전하게 실패를 해줘요. 네. 그리고 if문 안에 있는 구문이 롤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있는 set a는 b라고 됐기 때문에 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a 변수의 값이 5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일반 언어는 a 값이 5가 되겠죠. 근데 벌스는 롤백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a 값이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언어와 벌스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편한 부분이 뭐냐면은 동시성 프로그래밍, 콘커런트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블루프린트의 딜레이나 코루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문법에서 지원하고요. 그냥 0.5초 쉬고 싶으면은 슬립 0.5 하고 이렇게 프린트하면은 0.5초 뒤에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다만 이런 이제 그 동시성 구문들은 스폰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호출해 주는 특징만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이제 시간 조절하는 걸 짤 수가 있는데 이걸 언리얼 C++로 한다면은 타이머 걸고 콜백 함수 설정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소한 문법들인데요. 뭐 타입 선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쇼킹했던 게 이제 같지 않은 다름이라는 연산자가 왜 저렇게 됐냐. 다들 많이 놀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불리언 타입 대신에 로직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인프라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텔리센스가 제한적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도움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정적인 언어라고 했지만은 아직 컴파일러의 어떤 이제 그 기능이 이제 고도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는 안 나는데 런타임에서 에러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UGC 게임들의 뭐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디버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신공을 많이 펼쳐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각오는 하셨겠죠. 네. 자, 개발 시 좀 이제 고급 팁인데요. 제너릭 일반화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언어가 개발이 덜 됐어요. 나중에는 개발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타입에 대해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공용 함수나 클래스 같은 거 설계할 때는 조금 어렵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상호 참조 부분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컴파일러에서 이걸 못 잡습니다. 근데 A가 B를 참조하고 B가 A를 참조했을 때 이거 실행하면은 서로 이렇게 막 무한대로 이렇게 스폰 시키면서 에디터가 터집니다. 뭐 이런 간단한 에러조차 아직은 못 잡고 있는데 상호 참조 부분을 조금 이제 신경 써주셔서 설계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개발 특징인데요. UFN의 개발을 한다고 벌스를 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UFN 개발의 8R은 장치입니다. 장치. 예, 장치. 이미 이제 만들어진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업데이트되면 새로운 장치가 또 나올 겁니다. 또 어떤 장치가 나오면은 그 장치에 따라서 또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게 되니까 항상 장치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럼 벌스는 뭐 하냐? 벌스는 크리에이티브 디바이스라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장치인데요.
이 create device라는 거는 벌스 스크립트를 동작시키면서 내가 배치한 장치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커넥션 시키고 연결해주고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나이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언리얼 엔진을 몰라도 된다고 했던 게 언리얼 엔진의 프레임워크에 전혀 안 들어가요. 오히려 그것을 더 감싸서 정교화된 멀티플레이 체계로 만든 포트나이트 프레임워크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한번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실 때 이 개념을 먼저 숙지하시면은 개발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스페이스라는 개념과 에이전트라는 개념, 플레이어라는 개념, 디바이스라는 개념, 프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개발을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I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좀 독특합니다. 보통 이제 UMG로 다 처리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UMG를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동적 바인딩이 안 되기 때문에 정적인 다이얼로그 같은 UI를 써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캐릭터의 어떤 스택 값과 연동되는 계속 바뀌는 이런 UI를 만들고 싶다면 레이아웃부터 모든 것을 다 벌스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자, 왼쪽과 같은 이런 이제 다이얼로그는 UMG 써서 빨리 만드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 같은 이런 이제 스탯에 따른 변화된 UI는 벌스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가지고 UI 계획하실 때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I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벌스에 있는 API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많이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왼쪽에 시퀀스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게임 시네마틱 트레일러 만들 때만 사용하는데 이 시퀀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어떤 트랜스폼 변화라든지 모든 것을 다 시퀀스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를 잘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꾸 실수를 하네요. 오른쪽 화면에 이 나야가라 에디터를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물리 기능이 없어요. 물리 기능이 없는데 이런 통통 튀는 기능 같은 것들을 나야가라에 있는 물리 모듈을 사용해서 구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미들웨어의 기능들을 풀로 활용하시면은 부족한 벌스 API를 조금 보충할 수 있다. 이런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발자의 가장 큰 적인데요. 정기 점검이 꽤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션에 들어가서 업로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하는 동안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3시, 4시가 포트나이트 서비스 가장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 정기 점검을 우리가 한창 일할 때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기 점검이 가면은 또 용량이 크기 때문에 최소 뭐 1시간에서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이런 것들 대비를 좀 미리 생각해 놓고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일시 점검이 있고 정기 점검이 있는데 정기 점검은 정말 6시간, 7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UGC에 대한 개발 전략,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포트나이트 UEF에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진짜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나름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뭐 바로 내가 개발을 해서 뭔가를 효과를 얻는다기보다는 앞서도 저도 시행착오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 많이 이제 잡았는데 한 그 정도의 기간을 한번 잡고 꾸준히 도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질적인 팁인데요. 포트나이트에서 흥행하는 장르를 이렇게 도표로 이제 분석한 그림인데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습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포트나이트 빌드 시스템을 훈련하면서 빠르게 이제 회전시키는 이런 슈터 게임 장르의 연습방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 포트나이트 유저들이 굉장히 잘 애용하는 장르입니다. 다만 이제 연습방 외에도 이제 나머지 파티 게임이라든지 뭐 타이쿤, 서바이벌, 뭐 캐주얼 게임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예능 장르라고 이렇게 그냥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버라이어티. 그러니까 프랙티스랑 버라이어티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포트나이트를 안 한 유저들 꽤 많거든요. 요즘엔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브라질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친구들은 또 이런 이제 캐주얼한 장르 많이 좋아하니까 예능 장르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이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예. 연습방 장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트나이트와 덕업 일체가 돼야 됩니다. 포트나이트 굉장히 많이 하고 이 빌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진성 유저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기존과는 다른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얹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저희 개발자 계정인데요. 작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포트나이트 2000레벨이 넘었고 이번 시즌은 500레벨 찍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개발을 하고 집에 가서는 포트나이트를 즐기는 이런 덕업일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각오가 없으면은 연습섬을 만드는 게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능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제 게임에 대한 감각이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 장르가 오비라고 하는 이제 플랫포머 장르랑 뭐 이제 마피아 장르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오래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상위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장 장치가 추가되면서 이 타이쿤이라고 보통 많이 불리는 이런 성장 게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숨바꼭질 같은 거는 기존의 그런 이제 모드 게임류에서 많이 유행하던 장르고요. 그다음에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에서 유행했던 이런 럭키블록이라든지 배드워즈 같은 경우도 같이 포트나이트에서 굉장히 공유되면서 잘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잘 이렇게 골라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유지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크게는 이제 블록버스터가 있고 기존에 이제 트리플 A라고 부른다던가 영화에선 블록버스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의 대처점이 이제 사용자가 만든 겁니다. 사용자가 만드는 UGC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크게 미디어 산업은 와치, 영상, 플레이, 게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봤을 때는 자 오른쪽 아래 유저가 만드는 게임 시장이 기존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UGC라는 이름으로 지금 로블록스랑 포트나이트가 같이 개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쪽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트리플 A 블록버스터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분해해 가지고 나만의 특징을 잘 캐치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특화된 게임을 만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재미와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 캐주얼류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중요한 요소는 주목하게 만들고 들어오면은 이제 몰입하게 못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다시 올 수 있게 계속 이제 과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선순환하도록 게임을 잘 설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게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차원에서 게임과 영상을 같이 합쳐서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 시도가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게임들 보면 IP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게임이 성공하면은 그것들을 IP화 시켜가지고 영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이제 트랜스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게임에서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게임과 영상을 골고루 활용하면서 이렇게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제가 속한 벌스워크랑 같이 이런 이제 UGC 장르를 같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벌스워크는 원래 영상을 잘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UGC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같이 UGC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저는 이제 포트나이트 본부를 맡고 있는데 여기서는 로블록스에서 가장 핫한 솔스 RNG라는 게임 소유하고 이것을 퍼블리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드는데요. 최근에 찍은 영상 하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한 달 얼마 벌어? 저희가 찍은 건데요. 한 달에 10억도 벌고. 네, 이걸 보면은 창작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제 그 최고의 어떤 상한이 월 10억이라고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좀 정리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션 제목이죠. UGC는 게임 산업의 미래가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산업과 미디어 산업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리고 현재 게임 산업은 지금 대안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게임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하지만은 UGC라는 이런 이제 새로운 산업은 게임이 만들어낸 매출보다 유저가 벌 수 있는 매출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창작자들이 창작자들이 벌 수 있는 매출이 점점 커지죠. 지금 현재 상황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 10억이 이제 상한선이지만은 이게 계속 흥행한다면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유튜브잖아요. 유튜브가 지금은 블록버스터를 잠식하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게임 산업도 이런 UGC, 창작자들에게 강력한 이 모티베이션을 제공해주는 UGC와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공유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